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입니다. 최근에 그 특정 정치인 지지 논란이 있었던 분이죠. 흔히 스승님이라고 불리시던데, 이분의 생각, 또 가르침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유튜브 영상 발췌본하고 또 바른 분별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이분 정말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그 논란 너머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현재 우리 정치나 사회, 한반도 문제까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 걸까요? 음, 시작부터 흥미로운 점은요. 이분이 뭐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아예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감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다는 겁니다. 아, 대통령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정치판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그 맥락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를 좀 더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다, 김문수 후보다 이런 특정인 지지설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찾아오던 간에 그게 국민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바른 말을 해줄 뿐이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나한테 물었으니까 나는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소문을 부인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원칙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바로 그 원칙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아주 날선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국을 법을 제멋대로 가지고 노려는 정국 이렇게 규정하시더라고요. 와,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지금은 전부 다 건달밖에 없어서 너희한테 맡겨놨다가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런 정말 직설적인 표현까지 쓰시고요. 건달이라니. 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바꿀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특정인을 찍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으세요. 네, 안 하죠.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딱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도 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방향성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을 형제로 봐야 한다. 미워하거나 왕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 형제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감상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한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북한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면서 지혜롭게 대화하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안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북한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미워하면 안 돼. 이 말이 그런 맥락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키면 그게 결국 구소련이나 다른 공산주의 세력에 의지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지적도 하시고요. 아, 현실적인 분석이네요. 북한을 왕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는 소련하고 공산주의에 붙어야 돼요. 이러면서 결국 힘보다는 지혜로 접근해야 한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미 공산주의라는 건 거의 사라졌고 지금 있는 건 공산주의를 그냥 내세우는 어떤 독재 체제다. 이게 현대판 노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세요. 현대판 노예? 상당히 강한 비판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역할이 바로 이 노예 해방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지혜라고 보고요. 음, 이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본인을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스승으로 보는 그 정체성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찾아오든 가르침을 주는 건 그 사람 개인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인류의 스승으로 나온 사람이지.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 너를 위해서 돕는 것은 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빛나게 살게끔 돕는다. 이 말이 딱 그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도자라도 꾸짖는다. 이런 말도 덧붙이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렇게 쭉 꿰뚫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정법, 그러니까 바른 법칙 또는 바른 분별인 것 같습니다. 아, 정법이요? 네. 결국은 개개인이 스스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게 자기 자신과 사회, 나아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근본이다.
이런 믿음이신 거죠. 앞에서 나온 뭐 정치 비판이나 북한관, 또 스승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이 정법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정한 성공에 대한 정의도 좀 독특하던데요.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존경받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성공이 뭐냐? 존경받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정법의 가치와 딱 맞닿아 있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늘이 키운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시각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성장은 했는데 아직 제 역할을 찾지 못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법을 만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예를 들어 정법을 처음 만나는 사람 97%가 전부 다 몇 번 죽으려 하다가 안 죽고 산 사람들.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 네. 그만큼 절박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 속의 사상가는요. 단순히 뭐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냐 마냐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서 정법, 즉 바른 분별을 통한 개인의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현재 리더십에 대한 아주 냉철한 비판도 있고요. 북한을 향한 독특하면서도 포용적인 접근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들어보면 이분의 메시지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 그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좀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나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치 지도자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바라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바른 분별을 키우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특정 리더에 대한 기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분별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여러 문제들, 심지어는 통일 문제까지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는 없을까요?